한이길이 로봇주를 투자하고 싶어. 그런데 너무 종목이 많아서 너무 헷갈려. 그리고 지금 급등한 애들은 사기 좀 어렵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ETF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 발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한국도 미국도 스스로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 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첫 번째입니다. 파월이 쏘아올린 금리 인하가. 자, 파월 아저씨가 깜짝 금리 인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하고요. 9월 인하 기대감이 90%까지 잠시 급등하기도 했었죠. 자, 다만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잠잠해져서 70%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아직까지는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러한 심리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29일에 발표되는 PCE가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9월 전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올해 안에 금리 인하 과연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은 바이오 및 성장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항상 잭슨홀 다음에는 주가가 빠지던데, 자, 매년 8월 잭슨홀 미팅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도 파월의 발언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본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놀랍게도 최근 5년간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단기간은 상승했지만 중기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보통 잭슨홀 전에는 경계감에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선반영이 나타났던지, 혹은 별거 없네, 이러한 심리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꼭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하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통 9월에서 10월까지 이어져서 그때쯤 저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될지, 일단 우리 생각으로는 9월까지는 좀 조심하자라는 심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증시가 오른다고 너무 신내지 말고 현금 비중을 만들지 말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는 AI 버블이 판가름 난다. 지난주부터 우리를 조금씩 괴롭히던 건 바로 AI 버블론이었죠.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그냥 다른 하락론자도 아닌 오픈 AI SM 올트먼이 했다 보니 사람들이 진짠가 하고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의심을 끝낼 수 있는 이벤트가 바로 이번 주에 있는데요. AI 수의 대장인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는데, 혹시나 부족한 실적이 나타나면 시장이 크게 급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는 미국 S&P 500에서 8%나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엔비디아 하나 때문에 글로벌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말은 거짓말은 아니겠죠. 자, 다만 이 와중에 실적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는데요. 28일에 공개되는 엔비디아 실적, 긴장감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핀은 역시나, 자, 오늘 상장 공모주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래핀인데요. 하지만 역시나 데이터가 나빠서 매우 나쁜 모습을 보여주네요. 공모가가 할인해서 15,000원이었는데 시가가 11,600원, 고가 13,360원으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친구는 3D 프린팅 기반 투명 교정장치 전문 기업인데요. 그게 매력이 없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움치킨 로봇이 시작합니다. 자, 어차피 오는 미래였는데 노랑 봉투법이 조금 앞당겨서 불을 지핀 느낌입니다. 오늘 로봇주가 다시 급등을 시작했죠. 휴머노이드 시대가 올해 10월부터 열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일단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에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향후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 목표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올해 10월에 조지아 공장에서 아틀라스를 가동한다고 하며,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는 올해 안에 수천 대를 투입한다, 이런 얘기도 꺼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곧 세상에 등장할 수 있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주 중에서 올해에서 내년에 흑자 전환을 시작하는 로봇주, 이 로봇주를 장기 보유하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흑자 전환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왼쪽에 로보티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하이젠 RNM 차트가 참 이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들도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다음입니다. 만약에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면 로봇 ETF를 꼭 보자. 한이길이 로봇주를 투자하고 싶어. 그런데 너무 종목이 많아서 너무 헷갈려. 그리고 지금 급등한 애들은 사기 좀 어렵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ETF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그렇다
그렇다면 ETF를 투자할 때 뭘 봐야 되는가? 무조건 일단 이거부터 보시면 됩니다. 바로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은 팔고 싶어도 팔기가 힘들고 사는 것도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래대금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그만큼 좋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서 거래대금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거래대금이 높았던 ETF가 뭐가 있는가? 라이즈 AI 로봇 ETF, 그리고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 마지막으로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라이즈는 국내 로봇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중국 휴머노이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휴머노이드가 빠르게 성장 중인 만큼 관심도 높고, 그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미 공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ETF를 보시고 그냥 그 ETF 중국 거 하나, 그 다음에 라이즈 거 하나, 이렇게 하나씩 사는 방법도 있고, 혹은 ETF를 보면서 왼쪽에 적혀 있습니다. 라이즈 AIN 로봇 ETF. 여기서 보면은 1등부터 10등까지 있죠. 요 종목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기업들을 골라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난 시가총액 큰 건 좀 손이 안 가더라. 그렇다면은 여기 보시면 네이버,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LG CNS 뭐 이런 기업들은 빼고 투자를 하는 방법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ETF 두 개 차트를 보시면은 라이즈 AIN 로봇 ETF 이제부터 장기 성장할 각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매우 뜨거웠던 타차전 기억나시죠? 그 포지션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장기 투자할 만하겠죠. 다음입니다. 덧센 상법 개정안 또 통과. 지난번에 1차 상법 개정 당시에 빠졌던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포함된 덧센 제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자산 2조 이상 기업에서는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증시는 노랑봉투법의 경계감이 있었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찾았고, 증권주 등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나도 코인 부자 되고 싶다. 자, 우리나라의 부자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10억 이상 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무려 1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 라고 봤더니 50대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40대, 60대, 30대 순으로 코인 부자 하면은 보통 젊은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10억 이상 투자자는 나이가 많은, 보통 이제 돈이 많으신 나이가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20대는 단 137명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플러스, 그런데 여기서 1인당 평균 보유액이 무려 26억이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코인으로 대박난 젊은 부자가 20대에 존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제는 약도 파스처럼 붙여서 써요. 약을 먹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야 뭐 먹거나 아니면 주사 맞거나 이 두 개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2번 먹을 거 1번 먹는 기술, 그리고 이제는 먹는 대신에 붙이는 약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패치형 제제가 최근 바이오빌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니드를 사용하면 거부감도 없고 의료 폐기물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죠. 실제로 뭐 비만약 같은 거를 이제 맞을 때 자기 스스로 배를 찌르는 게 진짜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마이크로 니들 그냥 파스처럼 붙이면은 살이 빠지는 그러한 미래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웅제약이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 주성분이죠. 여기에 들어간 마이크로니드를 사용한 패치지 상용화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나? 자, 요즘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쓸까요?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보면은 아직도 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러닝에 결제하는 금액이 최근 2년간 4.5배나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저속노화라는 단어에도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건강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피부과 등의 수요가 확실히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30대 남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제모랑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개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개가 가성비 최고의 시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혹시나 뭔 또 피부과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혹시 안 하셨다면 꼭 해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단단한 이유. 최근 3전은 증시가 빠져도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9조 원으로 작년보다 2배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러다 보니까 키움증권의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3분기 HBM 출하량 증가, D램 가격 상승의 호재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올해 8만 그리고 내년 10만 전자 각이 슬슬 보이고 있습니다. 길게 투자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고, 혹은 그 3점 말고 난 좀 더 공격적인 거 이번 기회에 좀 갈아타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8만 원이 넘었을 때 비중을 줄이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8만 전자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공무원 인기가 여전히 바닥권. 자, 공무원의 인기가 여전히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올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0대에서 34세까지가 4년 동안 반토막이 났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올해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은 12만 9천 명으로 작년보다 3만 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확실히 최근 공무원 처우가 별로라는 인식이 나타나면서 민원에 너무 시달린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며 인기가 없어지고 있죠. 자, 다만 저는 당연히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빈집을 털면은 합격 확률도 높아지고 또한 향후 10년 사이에 진짜 많은 직업이 사라질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공무원이라도 철법통의 그 장점이 더 크게 다가오는 시기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가치 공부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